아이한테 지시를 시켰는데 자꾸 딴짓만 하고 아이가 말을 안 들어 걱정이세요? 말이 트이려면, 즉 표현 언어가 늘려면 먼저 이해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제가 오늘 3단계로 설명드릴게요. 그대로 해보세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아이의 언어를 늘려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시켜보는데 아이가 딴짓만 하나요? 지시 수행이 안 돼서 걱정인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일단 엄마 지시를 잘 따라야 말을 가르치든 말든 할 텐데 말이죠. 언어 능력은 사실 매우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표현 언어와 이해 언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말하는 걸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현 언어는 말 그대로 우리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해 언어는 수용 언어라고 더 자주 불려요. 수용 언어는 아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뜻하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발달을 할 때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언어 검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주로 수용 언어 능력이 좀 더 높게 나타나요. 언어 발달 연구 결과들에서도 같은 결과를 말하고요. 일단 아이가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그걸 표현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머릿속에 개념이 있어야 그걸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 사과 아시죠? 우리는 사과의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개념이나 물건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 수용 언어 능력이 잘 발달해야 표현 언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수용 언어 능력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일상에서 다양한 지시 따르기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아이에게 앉아 하고 앉혀봅니다. 그럼 아이는 이 자세가 앉아라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어요. 아이에게 휴지를 주면서 이지야 휴지 버려 합니다. 휴지와 버려의 개념을 아는 아이는 이 지시에 맞춰 이 휴지를 휴지통에다 버릴 수 있죠. 지시 따르기는 다양한 물건, 다양한 행동,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연속으로 여러 개의 지시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 점점 발전시킬 수 있어요. 휴지 버리고 숟가락 들고 와, 이런 식이죠. 그런데 영상 보시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안 되니 문제입니다. 그럼 이 지시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단계, 왜 지시 수행이 안 되는지를 파악한다. 2단계, 해당 문제점을 올려준다. 3단계, 반복한다. 입니다. 자, 1단계, 왜 지시 수행이 안 되는지 파악한다. 오늘 이지쌤이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일단 지식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앉아 이랬는데 아이가 앉아 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요. 그럼 당연히 지시 수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아이의 머릿속에 일련의 지식들을 좀 넣어줘야 해요. 명시적 지식은 아이가 개념을 잘 모를 때 말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지식을 말해요. 자, 만약에 여기 자동차랑 붕어빵이 있어요. 아이한테 이지야 자동차 줘 하니까 아이가 자동차를 줬어요. 그런데 이지야 붕어빵 줘 하니까 이걸 안 줘요. 이럴 때는 아이가 붕어빵에 대한 명시적 지식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붕어빵인지 그 자체를 모르니까 안 준 거죠. 이럴 경우는 2단계에서 명시적 지식을 올려줘야 합니다. 일단 아이가 이해하는 단어 자체를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가 말이 느리면 이 단어를 일단 따라하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명시적 지식부터 쌓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암묵적 지식입니다. 암묵적 지식은 말을 안 해도 아는 지식이거든요.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명시적 지식이고요. 암묵적 지식은 자신의 몸을 통해
직접 경험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책상 밑에 들어간 장난감을 줍다가 일어나면서 머리를 쿵 책상에 박았어요. 아파서 아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부터는 책상 밑에 들어갈 때는 조심조심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 책상 위를 이렇게 보면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게 암묵적 지식이에요. 자신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거. 그럼 암묵적 지식이 부족한 아이는 어떨까요? 아까처럼 엄마가 아이한테 이지야 자동차 줘, 붕어빵 줘 했어요. 이 아이는 명시적 지식은 있어서 자동차도 알고 붕어빵도 알아요. 근데 경험적으로 엄마가 이렇게 달라고 하면 줘야 한다는 게 완전히 쌓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께서는 보통 아이가 고집이 세다, 알면서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럼 2단계에서 암묵적 지식을 올려줘야 하는 겁니다. 자, 1단계에서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어떤 지식을 좀 더 채워줘야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2단계, 이걸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먼저 명시적 지식이 미숙한 경우. 이 경우는 아이가 그 단어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니까 개념부터 알려줘야 되겠죠. 자, 이지야, 이거 봐봐. 이거는 붕어빵이야. 엄마가 아까 붕어빵 줘 했잖아. 그러면 이거를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붕어빵이야. 붕어빵. 이렇게 알려줘도 좋지만 아마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서는 써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됐다면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즉 명시적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템 2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명시적 지식이 없는 아이가 모르는 아이템 하나를 준비해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 3개를 이렇게 놔둬서 동시에 보여주고 이 중에서 그 모르는 아이템을 말하면서 짚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 자동차, 숟가락, 붕어빵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자동차랑 숟가락은 알거든요. 이때 이 3개를 한 번에 보여주고 붕어빵 짚어봐 해보시는 것이죠. 이걸 3단계 뭐였죠?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여러 가지 단어들로 여러 번 진행한 뒤에 붕어빵에 대한 명시적 지식이 쌓였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 또 명시적 지식이 없는 다른 단어를 넣어서 이걸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암묵적 지식이에요. 암묵적 지식은 아이가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책상 밑에 들어간 걸 예로 들었었죠? 아이가 책상 밑에 들어가서 한두 번 머리를 부딪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스스로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즉, 지식을 익혔죠. 이거랑 똑같아요. 아이에게 지시를 시켰는데 아이가 안 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엄마의 이 지시를 들어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편감이 사라지고 더 나아진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엄마가 뭐 들고 와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이가 그 지시를 하면 맛있는 간식도 주고 같이 재밌게 놀아도 주고 아이의 눈을 보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이러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주로 어떤 암묵적 지식이 경험화되어 있죠? 울고 뗐으면 어른이 들어준다. 이 지시를 굳이 따르지 않아도 나에게 해가 될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들이 경험화가 되면 아이는 당연히 알아도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잘 하고 예쁘게 있을 때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칭찬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불필요한 떼를 쓰거나 아이가 자신이 통제권을 다 가지고 오려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적절한 훈육이나 무시 등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제가 이지센터에서 상담을 하면 처음 센터에 와서 저에게 장난감을 달라고 막 떼를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는 표정으로 너 뭐해? 예쁘게 말해야지 하면 떼를 쓰던 아이가 머쓱해 하면서 일어나거나 갑옷 주세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가 그동안 자신의 경험으로 쌓인 그 암묵적 지식을 통해 저에게도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이게 저한테는 통용이 안 된 거죠.
근데 엄마한테 가서는 또 때를 막습니다. 경험화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아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은 아이가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정리할게요. 우리 아이가 지시 따르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1단계,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 중 어디에 더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2단계, 명시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아이에게 명사나 동사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많이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암묵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아이가 경험을 해서 지시를 따라야 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지시를 시킨 뒤 즐거운 경험을 많이 쌓아주어야 한다. 3단계, 이를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아이가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연습한다 였어요. 지시 따르기,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아이가 언어 인지적 이해력도 필요하고요. 경험적 지식도 함께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이에게 지시 따르기를 습관화해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아이의 수용 언어 능력까지 증진시켜 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의 표현력도 쑥쑥 자랄 겁니다. 네, 이지쌤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에도 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